를 새로 받았습니다. 새로 받아서 제가 설치를 했고요. 와트수는 300W 트랜스를 사용했고요. 출력되는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올리고요.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교류 전압입니다. 24.3V가 나오네요. 반대쪽도 24.3V가 나옵니다. 출력되는 직류 전압을 쇼트키 다이오드 이 정류 회로를 지나서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직류로 바꾸고요. 31.8V가 나오네요. 그냥 32V 정도 나오고요. 반대쪽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32.13V. 약간 차이가 나네요. 양전원과 음전원이 차이가 납니다. 정류보드 쪽에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편차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드 405 리캡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먼저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테스트도 끝냈습니다.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나머지 하나도 그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MJ1504, 15024G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가 콜렉터입니다. 이 콜렉터하고 이 방열판하고 쇼트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음모판으로 절연을 해줬는데, 간혹 가다가 볼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이 케이스하고 이 방열판하고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전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연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연 작업은 여기 수축 튜브를 가지고 케이스하고 이 기판 높이만큼 잘라줍니다. 적당히 잘라주고요. 그리고 볼트 규격은 M3mm에 12mm 길입니다. M3에 12 이렇게 볼트에다가 수축 튜브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씌워주고 절연한 다음에 이 절연한 볼트를 출력 TR에 연결해 주고요.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다가 혹시라도 이 가공이 조금 잘못돼서 이 볼트하고 이 방열판하고 나는 경우에는 출력석이나 이제 회로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개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먼저 실패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는 개조하고 하나는 이제 순정 상태로 만들어서 이미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한쪽 보드도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사이트를 참조를 했고요. 해외 사이트에 디스미스라는 분의 개조기를 참고를 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조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단 보강을 했고요. 기판 뒤편에 보시면 220 마이크로페럿 100V 사양의 카패시터를 양전원 공급단이죠. 양전원 공급을 하는 쪽에 덧방을 해줬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는 쪽에 이렇게 전원 보강을 해줬고요. 사실 저는 입력 전압이 3V, 2V 정도를 쓰기 때문에 내압이 100V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한 65V 정도면 충분한데 그분이 개조를 했는 거 보니까 이제 100V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부품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내압이 100V인 220 마이크로페럿의 리치콘 FG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 콘덴서 뒤쪽에는 0.1 마이크로페럿 필름 콘덴서를 덧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쿼드 405의 개인 같은 경우에 인풋 센서비티가 0.5V입니다. 그 0.5V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입력이 0.5V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최대 출력인 100W를 냅니다. 프리단 쪽에서 볼트를 약간만 올려도 아주 파워 쪽에서는 크게 변하게 되겠죠. 이 볼트의 최대가 이제 0.5V니까 이 게인을 좀 낮춰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게인을 3분의 1로 낮춰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력단 쪽에 약간의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일단 OP앰프 출력 쪽에 이 저항인데 이 브리즈 오디오에서 나온 쿼드 405 보드 같은 게 이미 560ohm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같은 보드를 쓰신다면. 만약에 다른 회사 보드를 쓰신다면 보통 1.8kohm이 있더라고요. 1.8kohm을 560ohm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오리지널 쿼드 405를 가지고 계셔도 만약 게인을 낮추시게 된다면 560ohm을 낮추시고요. 피드백 저항입니다. 다시 이 저항도 330kohm이 있는데 100kohm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커피시터도 0.47 마이크로페럿인데 0.15 마이크로페럿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커피시터도 100 마이크로페럿이 있는데 33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3 마이크로페럿짜리가 전 니치콘 ES를 썼습니다. 니치콘 ES 내압은 35V 사양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게인이 높은 것을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배 정도 낮춰주니까 볼륨을 움직일 수 있는 볼륨을 조금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가 들어가는데 제너 다이오드가 1N4744가 들어갑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15V 제너 다이오드고요. 이 OP앰프의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전원과 음전원 쪽에 2개의 제너 다이오드가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NE5534를 사용을 한다면 이 OP앰프의 쇼크 커런트 같은 경우에 38mA가 됩니다. 근데 제너 다이오드는 86mA고요. 버틸 수 있는 게 15P를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리트 OP를 사용하게 된다면 3배 정도의 전류를 더 소비를 하기 때문에 100mA 이상의 전류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정전압 레귤레이터죠. 온세미컨덕터에서 나온 LM7915와 7815를 사용했습니다. 15V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OP앰프에 전원을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OP앰프에 전원을 공급하게 돼서 아마 음질 쪽으로도 이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15P를 사용하더라도 나은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 앰프들을 보면 OP앰프에는 대부분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사용해서 OP앰프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한 3부분 정도를 개조를 해줬고요. 이후에는 디스크리트로 저는 바꾸고 또 매직 트라이오드까지도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들은 보시면은 저항의 크기가 좀 크죠. 이거는 이제 4분의 1W 저항이고요. 이건 2분의 1W 저항입니다. 오리지널 쿼드 405를 보니까 2분의 1W 저항을 사용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분의 1W 저항을 사용을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밀 저항을 다 사용을 했고요. 가능하면. 그리고 전원단 보강을 하면서 뒤쪽에 220 마이크로페러 커패시터를 붙이면서 리드의 길이가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위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라믹 콘덴서가 있습니다. 여기 330 마이크로페러 두 개가 있는데 폴리스틸렌 고주파 성능이 좋은 폴리스틸렌 커패시터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코일이 지금 조금 이렇게 뭐 마음대로 좀 실장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다시 떼고 수축 튜브로 절연 작업을 또 한 번 더 해줬고요. 네, 여기도 수축 튜브로 다시 한번 씌워줬습니다. 노출이 돼 있죠. 그 정도로 튜닝을 해준 것 같습니다. 또 빠르게 작업을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니켈을 하실 때는 저항 다리 한쪽을 끊어서 부품을 빼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교체할 부품들은 다 한쪽 다리를 다 끊어 줍니다. 끊어주고 여기 인두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면서 부품을 당겨주면 가장 깊은 손상 없이 부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할 부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사용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일들은 실장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얘는 다시 좀 이쁘게 감아서 수축 튜브로 절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재실장을 하겠습니다. 부품 제거를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실장을 하면 됩니다. 실장하기 전에 제가 실장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실장을 해야 될지를 다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칼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장도에 따라서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작업한 결과물이 지금 이 보드고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전압 레귤레이터죠. 이 정전압 레귤레이터에 전원을 따오는 곳을 제가 0.7mm 은선을 가공을 했습니다. 여기 포밍 지그에 사용하는 이 리드인데 여기에 0.7mm 은선을 감았습니다. 네, 감아가지고 제가
전선을 기판에 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순선을 사용을 했고요. 뭐 필요한 부품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모았습니다. 이 부품들을 다 실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장은 높이가 낮은 부품부터 하면 되고요. 지금 저항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부터 실장을 하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게인을 낮추는 부분이죠. 그래서 게인을 낮추는 부분을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실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까지 실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들의 실장을 마쳤습니다. 이거 실장하는 데만 해도 한 30분 정도가 걸리네요. 이제 납땜을 하면 되고요. 납땜을 또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납땜할 저항을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이렇게 뒤집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품 실장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레귤레이터 하고 전원부 쪽 보강만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레귤레이터를 달아보겠습니다. 레귤레이터는 두 종류가 필요하고요. 7815하고 7915가 필요합니다. 7815는 양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전압 레귤레이터고요. 7915는 음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귤레이터입니다.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실장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 그라운드 위치가 다릅니다. 그라운드는 제가 까만색으로 와이어링을 미리 해 두었고요. 그라운드가 7915 같은 경우에는 1번 핀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7815 같은 경우에는 2번 핀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거는 7915는 제가 2번 핀 회색을 와이어링 했고요. 그리고 7815는 1번 핀에다가 회색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양전원이 나오니까 주황색으로 출력된 전압을 표시를 해줬고요. 음전원이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TO220 규격의 운모판이 필요하고요. 이게 없으면 실리콘 패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렴 와셔를 준비를 했습니다. 온도 그리스도 준비를 했고요. 설치하는 위치는 제가 미리 실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 양전원이 나오는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이렇게 입력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그라운드 포인트입니다. 그라운드는 이제 공통으로 1점 접지되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납땜을 해줬고요. 그리고 음전원이 나오는 부분은 입력되는 부분 그리고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0.7mm 은선을 감았습니다. 감아서 전선을 납땜할 수 있게 기판에 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부분은 저항에 리드를 감아서 실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전해 콘덴서 뒤쪽에 덧방을 해주려고 했는데 납땜은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약간 미루고 먼저 레귤레이터부터 먼저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열판에 미리 저는 탭 가공을 했고요. M3mm 볼트가 들어갈 수 있게 탭 가공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렴 와셔를 사용해야 되고요. 저렴 와셔를 끼우게 되면 측면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조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커터 칼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커팅을 했고요. 6mm 정도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없어서 M3mm 볼트로 고정하겠습니다. 단단히 고정이 됐습니다. 반대쪽도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역시 꼬아주고요. 일단 레귤레이터 설치를 마쳤습니다.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레귤레이터 설치는 마쳤고 뒤쪽에 전원단 쪽에 덧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부 보강 작업도 같이 해줄 거고요. 이제 기판 조립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두 개를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약간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갈까 싶어서 그 서비스 매뉴얼 쪽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일단 코드 405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 증폭을 하고요.
저는 캐스케이드 회로인 줄 알았는데 생긴 거는 캐스케이드인데 회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A급 증폭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앰프에서 이제 덤퍼 회로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덤퍼라고 하면 덤프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자재나 뭐 이런 걸 실어서 이제 다른 곳에 옮기고 하는 그런 트럭들이죠. 이 덤퍼라는 거는 뭐 쓰레기를 갖다가 뭐 처리하는 뭐 그런 걸 이제 다 덤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쿼드 405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덤퍼라는 요 회로에서 무엇을 해주냐면 흔히 트랜지스터 앰프들의 문제가 이제 크로스오버죠. 신호가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겹치는 부분, 이제 크로스오버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거를 이 덤퍼 회로에서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크로스오버 디스토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 퀘스턴트 커런트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바이오스 전류를 뭐 흘려주는 그런 회로 같습니다. 회로와 회로가 이제 신호가 흐를 때 신호가 끊어지는 거를 방지를 하죠. 이 플로팅을 방지하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스 전류가 이제 항상 이제 흘러줘야 됩니다, 회로에. 그래서 이 바이오스 전류를 갖다가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코드 405에 보면 바이오스 전류를 조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전류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서멀 트래킹인데 뭐 우리말로 적절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전 열 제어라고 해석을 했는데, 발열을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증폭률을 제어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매칭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TR이죠. 이제 고급 오디오에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고급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마다 증폭률이 다 다르죠. 증폭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증폭률이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매칭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 405 같은 경우에서는 그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뭐 바이오스를 조절을 해서 내부적으로 바이오스를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트랜지스터 타입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진 회로가 이 덤퍼 회로입니다. 코드 405를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회로가 이 덤퍼 회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허가 걸려 있는 회로였더라고요. 근데 코드 405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1976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보통 특허 연한이 한 20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특허가 좀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오래됐지만 정말 그 시대에는 좀 어떤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든 앰프다라는 거를 이 회로 설명서를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로를 뭐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구나, 트랜지스터 앰프에서.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호가 어떻게 흐르고 뭐 어떻게 증폭이 되고는 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들어봐서는 꽤나 괜찮은 기술이 사용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초보자가 어떤 키트 제품을 조립하기에는 그나마 회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DIY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비록 이제 짝퉁 트랜지스터를 뭐 사용했지만 뭐 쓰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큰 출력을 뭐 바라는 게 아니고 거의 한 30W 정도면 아주 만족할 수준이기 때문에 셀프 스피커에 물려서 음악을 듣기에는 뭐 부족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한 그 회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키트 조립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고요. 이제 배선은 그냥 연결해 주기만 하는 상태로 거의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스피커 터미널이죠. 스피커 터미널하고, 그리고 이 파워 앰프니까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언밸런스 단자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스위치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는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한 그 정류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도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트랜스의 전원부는 이 부분이고요. 스위치 쪽하고 연결을 해줬고, 여기서 220V를 받아서 여기서 24V AC가 출력이 됩니다. AC를 이 정류 보드에서 받아서 DC 한 33V, 양부전은 33V 정도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배선을 해놓은 것이 양전원이 이제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흰색 배선은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음전원이고요. 쿼드 40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라운드, 그리고 양부전원이죠. 양전원, 음전원이 입력이 돼야 되고요. 보드에서 그라운드고요. 양전원, 음전원, 그리고 이 아웃 부분은 스피커 출력단입니다. 출력단이고, 이 부분은 밸런스 단자에서 신호를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배선 작업은 제가 미리 해 두었고요. 이렇게 선을 3선인데, 3선이 아니고 그 2심선이고, 이게 여기는 이제 쉴드인데 여기를 그라운드로 쓰고 여기는 신호를 받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체결을 해주면 되고요. 나중에는 뭐 시스템이 조금 안정화되고 나면 이 단자는 떼버릴 거고요. 납땜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보호회로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 쿼드 405 같은 경우에는 폭노이즈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C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폭노이즈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피커 보호회로를 하나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보호회로에서 전면 LED도 연결을 했고요. 여기 레귤레이터가 7812가 들어갑니다. 12V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2V를 LED에 맞게 전압을 강화시켜 가지고 작동 LED를 만들 수 있게 제가 했고요. 여긴 제가 1kΩ 저항을 써서 이쪽으로 LED 쪽으로 전원을 공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는 삼형에서 나온 105도 사양의 커패시터로 변경을 해줬고요. 이렇게 스피커 보호 회로를 설치를 하면 되고, 배선 작업을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앰프를 조립을 하려면 케이스를 뒤쪽 부분을 열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뒤쪽에 판넬을 열어서 이 출력 보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열려면 아래쪽 볼트 3개를 풀어야 되고요. 미리 저는 볼트를 다 풀어놨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볼트만 풀면은 백 판넬을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실수했습니다. 볼트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 결합을 하고 케이스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열판에 걸 수가 없는데 이쪽에 있는 것도 아주 반대편도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M 사이에 한 10mm 정도는 돼야지 이 방열판을 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조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슬라이드악스를 사용을 해서 전압을 서서히 올리면서 혹시라도 앰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앰프 전원을 켜고요, 전압을 올려주겠습니다. 스피커 출력단의 전압을 보면 VRMS가 16.6V가 나옵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앰프의 출력은 16.6 곱하기 16.6 나누기 8을 해주게 되면 대략 16.6 곱하기 16.6 나누기 8 대략 34W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채널당 출력이 34W란 이야기죠. 이렇게 파형을 측정을 해보니까 앰프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쿼드 405의 조립은 일단 1단계 튜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되게 궁금하고요. 제가 튜닝을 한 2단계 정도 더 할 생각인데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도 소리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소리도 녹음을 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